예, 오늘 10시에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또 공략할 만한 종목,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반도체군요. 그전에도 DDR5의 그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뭔가 좀 DDR5를 자극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음 주 설 연휴입니다. 월화가 휴장인데요. 예, 장은 강하고 조금 줄이거나 차익 실현하고 갈까요,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좀 늘려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연휴가 있는 것도 그러합니다. 센티적으로 그러하기도 하지만 네. 어제까지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0거래일 연속 오른 게 아마 2015년인가 뭐 그 이후로는 뭐 딱 2번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9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단기적인 부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탐욕과 공포 지수 뭐 이런 것들도 시장에 이제 그 약간의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탐욕 영역으로 이미 넘어간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네. 다소 조금은 센티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둘 다 안 사주고 있죠. 개인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현선물 모두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있는 단기적인 매도 차익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뭐 크게 빠진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당분간 조금 오른 것에 대한 기본적인 차익 실은 좀 나오는 구간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약세장으로 가기는 좀 힘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아 쪽에 EM 쪽의 외국인들 ETF 쪽으로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데 사실 자금 유예로 본다면 한국 시장이 훨씬 더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아시아 쪽의 증시가 나쁘지 않고 1월 달만 놓고 본다면 한국 증시가 상당히 강한 쪽에 속합니다. 글로벌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들의 글로벌 ETF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결국은 패시브 자금의 가능성이 높고 약간 장기성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요즘에 최근에 대형주들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인다는 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수익률로 본다고 한다면 개별 종목 중소형주 코스닥 쪽이 활발합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작년에는 태조 이방원 이야기가 됐잖아요. 예. 올해의 화두는 뭔지 올해 아십니까? 화두 뭐예요? 예. 에로배우입니다. 에로배우. 네. 19금입니까? 예, 네. 아닙니다. 네. 에로배우, 신재생 에너지, 네. 로봇, 그다음에 배, 뭐 배터리, 네. 그다음에 우주항공. 네. 이렇게 해서 에로배우라고 네. 연초부터 이제 약간 이야기 되는데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연간 단위로 봤을 때 뭐 주도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작년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주도 sek터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게임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섹터들을 중심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로봇 사업을 본다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쏘아 올린 공 그리고 오픈 AI의 챗 GPT가 쏘아 올린 공들을 보면 수익률 게임에서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뭐 실적이 안 나오는데 뭐 이게 시가총액이 맞느냐라는 의견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시장의 변곡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큰 어떤 점수를 주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한때 유행했다가 주가가 다 빠져서 옛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연초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중에 거품이 빠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또 가격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로봇 사업은 돈이 좀 되는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램보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뭐 뉴로메카 이런 종목도 있지만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을 연간 영업이익을 100억씩 버는 회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봇 사업은 사실 좀 시장에서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오픈 챗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오픈 AI 쪽은 돈을 버는 쪽이 사실은 아직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연초에는 어쨌든 지금은 수익률 게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뭐 수소 관심 있고요. 로봇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나쁜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주가 반등을 만들어낸 계기가 됐단 말이죠. 네. 4분기 실적은 이제 대체로 부진하겠죠. 다른 기업도 근데 실적이 안 좋다고 주가가 다 올라간다는 논리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실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전반적인 실적의 하향 조정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까지 실적 하향 조정이 고점 대비 30% 정도 일어났고요. 연초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사의 특히 반도체 섹터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추가 EPS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그 조정, 그러니까 이 약세장으로 접어들 때 고점 대비 EPS 하향 조정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포함한 실적 발표가 지금 대충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1분기에 하향 조정 마무리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난 4분기 대비 지금 1분기에 반도체 관련된 재고가 좀 줄고 있는 게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보고 지금 시장에서는 다소 이제 바닥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일단 빠지면은 하반기에는 낸드나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는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하게 오지만 않는다는 가정이라면 하반기 가격 상승을 이끈다. 그러면은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는 논리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사자. 근데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빠질 때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매수 콜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오고는 있지만 올라갈 때 따라서 하자는 논리는 절대 아니에요. 리포트를 보면 지금 자리에서 빠지는 폭은 있을 수 있지만 빠지는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올라가는 폭에 대한 그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빠질 때 분할로 나누어서 사서 하반기를 보자. 이런 논리로 보기 때문에 바닥론이 결국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면 주가 부분에 대한 하락이 과연 전저점을 깰 것이냐 부분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반도체 DDR5 얘기하겠습니다. DDR4에서 5로의 전환. 좀 다르긴 합니다만 통신이 3G, 4G, 5G가 하듯이 통신은 사실 기술의 발전이지만 반도체는 이것도 이제 새로운 제품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도 DDR5 얘기를 시장에서도 많이 했고 부장님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계속해서 모멘텀이 못 가다가 이제 좀 그걸 자극할 만한 뭔가 변화가 좀 나온 거죠. 네,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이루어지기 힘든 소원 중에 하나가 DDR5라고 할 정도로 이게 너무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현실성이 나오느냐. 너무 재밌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 네. 시장이 오늘은 조금 쉬니까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만 그만큼 시장에서 DDR5 기대감이 컸는데 너무 지연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오는 게 맞느냐, 이게 거짓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언제쯤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인류의 소원이다, 이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DDR5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가 실망감도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인텔이 2021년 말에 2년 전에 DDR5를 지원하는 PC용 CPU인 엘더 레이크를 일단 냈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에는 DDR5 지원 서버용 PCU인 사파이어 래피즈를 말은 했습니다만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가 계속됐는데요. 양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율 문제 출시가 지연되면서 1월 10일 올해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1월 10일에는 지켜서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10일에 보면 AMD라는 회사가 결국은 인텔이 아닌 AMD라는 회사가 서버용 CPU인 제노아를 출시했는데 인텔이 이제 이걸 의식하면서 사실 사파이어 래피즈를 빠르게 공개하면서 1월 10일 날 전격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산 준비하는 부품사에도 감지가 되고 있고 심텍을 포함한 TLB, 그다음에 아비코전자 등등 이와 관련된 부품사에서 매출단에 대한 오더가 나오고 있는 게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DDR5 시장은 열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DDR5 관련해서 오더 포캐스트가 증가되는 동향이 보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좀 올라온 모습이 보일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어서 굉장히 업황 자체가 반도체 자체가 상반기까지 어렵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DDR5의 니치 마켓 쪽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큰 폭의 부품사들의 영향은 분명히 클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가격 형성 같은 경우는 지금 PC용 DDR5는 출시 초기에 100% 이상 고가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DDR4에서 DDR5로 전환될 만한 동인, 니즈가 좀 약했죠. 경기도 좋지 않고 약간 지연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렇게 그 투자를 굉장히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DDR4에서 DDR5로 그렇게 비싼 걸 바로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매출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된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DDR4와 DDR5의 가격 차이가 1년 전에는 291%, 그러니까 약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 전에는 80% 정도 비쌌고요. 최근 들어서 현재 한 29% 정도로 한 30%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DDR4와 DDR5의 가격이 굉장히 괴리를 줄어들고 있고요.
특가 기존의 가격 프리미엄은 10에서 20%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DDR4와 DDR5의 가격 차이가 거의 이제는 별로 안 나는 가격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올해 전체의 DDR4 관련된 부분에서 DDR5로 넘어가는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거죠. 가격 프리미엄 축소가 결국은 수요를 촉발시킨다는 거고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갔을 때는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향상됩니다. 그렇다 보면 엄청나게 대규모 서버를 갖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투자를 들어가게 되더라도 전력 수요의 어떤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고 기능 향상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DR5 모멘텀은 역시 지금은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부품 내에서는 관련 노출도가 크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던 신규 부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점유율이 큰 회사 중심으로 DDR5 관련주를 추려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DDR4나 5나 이게 메모리잖아, 램인데요. 네. 그러면 뭐 기존의 CPU에다가 있으면은 새로운 업그레이드 제품을 공급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CPU랑 같이 가야 되는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고 이걸 같이 가야 효율이 나는 구조예요? 네,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보면서 D램 쪽의 모듈 안에 PMIC라는 쪽에 온도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RCD, 그다음에 데이터 버퍼 IC 등의 시스템 반도체가 대거 새롭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전력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서버를 갖고 있는데 이게 1년에 쓰는 전력 그 비용만 엄청나거든요. 이걸 근데 DDR5로 연결했을 때 일부 비용이 조금 높여지지만 전력 소비가 낮아지면서 그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효율이나 기능이나 향상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전반적인 연간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 향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제품이 좋아지는데 그거를 제대로 구동하려면 이제 CPU, 컴퓨터나 이런 뇌가 똑똑해져야지 구동되니까 그게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DDR5 뭐 장비단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CPU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다는 건데 이제 날개를 좀 달았습니다. 그러면 관련 기업 또 주목해 볼 기업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아까 최초의 DDR4 대비 DDR5가 3배 정도 비쌌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힘들었다. 처음엔 수율 문제가 있었고 수율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싸서 넘기기가 어렵다. 경기가 그런데 누가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어떤 제품의 연한을 한 4년 정도 유지하던 인텔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 정도까지 뭐 서버 관련된 쪽으로 넘기면 1년 정도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4와 5의 가격적인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어떤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정도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가격까지 와 있다는 것이 시장의 개화를 빠르게 당긴다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이 좀 여러 개 있을 텐데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시장에서는 지금 뭐 결국은 이제 심텍을 제일 먼저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TLB 노출도가 제일 높은 TLB, 그다음에 아비코전자 뭐 등등 말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비코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텍은 위쪽으로 좀 뭐라 그럴까 이 공매도가 되게 많은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공매도 대상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차익 거래 관련된 공매도가 별로 거의 없는 종목이죠. 근데 심텍은 공매도가 있어서 상당히 올라갈 때 수급적인 부담이 좀 있는 국면을 볼 수 있겠고요. 아비코전자를 꼽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비코전자가 DDR4에서 없던 새로운 소자가 들어가죠. DDR5에. 그게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겁니다. DDR4에서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탑재가 안 된 제품이고요. DDR5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없던 새로운 부품이 DDR5에 탑재가 되면서 신규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수동 소자, 저항기나 인덕터를 주로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아비코테크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메탈 파워 시그널 인덕터는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굉장히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도 쓰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메탈 파워 인덕터가 결국은 새롭게 DDR5에 DDR4에서 없었던 신규 제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단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 보는 거고요. 기존에 메탈 파워 인덕터가 들어갔던 제품보다 DDR5로 들어가면 면적이나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가격 단가도 DDR5에 들어가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고 이익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DDR
DDR5 관련된 부분들이 신규로 들어가면서 아마 빠르면은 한 2분기 후반 정도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금 주춤하더라도 하반기에 굉장히 폭발적인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실적이 뭐 어닝이 미스하느냐, 어닝이 안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의 어떤 역량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우상향 그림을 견조하게 작년부터도 갖고 왔다. 그래서 IT 부품들이 작년에 많이 실적들이 부러지긴 했지만 아피코전자는 그러지 않고 어닝이 상당히 좋게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아피코테크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PCB 회사인데 자회사가 결국 한 3, 40억 정도의 적자를 계속 내던 회사인데요. 이게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면서 올해 한 40억 정도의 플러스 영업이익으로 돌아서니까 연간으로 따질 때 한 7, 80억 정도의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턴어라운드가 결국은 연결 실적으로 또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크다는 점에서 아비코전자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전략은 한 15,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아비코 전자의 주가는 1,650원 수준에서 갑니다.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관심지 좀 볼 필요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비코 전자 말씀하셨어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